자, 그리고 요 소식.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초반에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김정은 키트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초반에 여러분들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 다음에 북한은 거의 뭐 중국을 뭐 그냥 뭐 아버지처럼 모시는 뭐 그런 나라죠. 그러면서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도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웬만하면 이 교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교류가 끊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한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중국이 우한 봉쇄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북한이 갑자기 중국과의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그 핑계로는 중국 쪽에 김정은이 중국 쪽에 시진핑한테 한 얘기는 우리 이거 국경 막아야 되겠어. 우리 여기는 이거 키트도 없고 그 의료 수준이 안 돼서 이 봉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방법이 없어. 이러면서 시진핑이 하오바 나你们 펑바 그래 그래 그러면 뭐 봉쇄해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정은이 방금 성대모사 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대모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왠지 그냥 이런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때 북한이 국경을 봉쇄를 해버렸죠. 중국 이제 뭐도 못 들어온다. 그런데 그때 딱 이거예요. 북한도 중국과의 교류를 끊을 정도면 지금 중국 안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중국이 맨날 뭐 코로나 괜찮다, 확진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정말 중국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이 교류를 언제 재오픈하느냐, 북한 국경을 중국에 언제 다시 오픈하느냐, 이때 오픈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이 좀 괜찮아졌구나. 이게 그때 김정은 키트였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중국 국경을 언제 오픈을 할 거냐, 북한 국경을 언제 오픈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질해졌구나, 괜찮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3년째죠. 3년째 지금 북한은 국경 안 열고 있죠. 그죠? 3년째 지금 북한은 국경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 북한 코로나 확진 첫 인정. 그냥 그동안 북한에서 이 뉴스들이 많았어요. 북한 안에 지금 코로나 확진됐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코로나 확진되면 그건 뭐 격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싸그리 막 잡아가 버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격리하는 게 막 완전 그냥 거의 뭐 그냥 뭐 잡아 끌어가서 뭐 확진자는 그냥 죽여버린다, 총살시켜버린다, 이런 막 소문도 막 있었잖아, 중간중간에. 근데 공식적으로 북한이 인정을 했어요. 오미크론 감염됐다. 북한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모든 시와 군 봉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북한은요, 그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 뭐 백신은 더더욱 없고, 백신 살 돈도 없잖아 얘네들. 그런데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미친놈들이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북한에서 그 기사가 터지니까 한국 측에서는 필요하다면 뭐 잔여 백신을 뭐 이렇게 좀 북한에다가 뭐 공급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를 냈는데, 뭐 북한 보라고 낸 거겠지, 그지? 그럼 뭐 또 이제 또 협상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북한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오미크론 확진이 됐다고. 근데 이거를 왜 인정을 했을까? 일단 뭐 전국의 모든 시군들의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 라고 김정은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인정한 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국제사회에게 야, 우리 진짜 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좀 도와주라. 못 버티겠다. 야, 중국도 지금 다 봉쇄했어. 야, 중국 봉쇄하니까 지금 북한으로는커녕 지금 중국 안에서도 지금 굶고 있는데 북한으로는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겠다 막 이런 거 하니까 약간 북한에서는 뭐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SOS를 때린 게 아닌가.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계속 자급자족을 하려 그래. 아니 그냥 좀 국제사회랑 좀 이렇게 손 잡고 서로 이렇게 좀 교환도 하면서 윈윈 같이 하면서 같이 발전하면 안 좋아? 왜 그렇게 막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간부들은 왜 그렇게 막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지? 그냥 좀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살면 안 되나? 아무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SOS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기구 중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WHO 있죠? WHO 어딘지 알아요? WHO 그 중국의 한 부서잖아. 거기 이 아저씨가 이끌고 있는
중국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그 기관 있잖아. 왜. 세계보건기구 아니지. 중국보건기구. 아, 자꾸 얘네 세계보건기구라 하는데 중국보건기구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는 이 코로나 겪으면서 다들 아실 거야. 아, 그때 뭐 세계보건기구 엄청 욕하고 트럼프는 그냥 아예 지원금 끊었잖아. 야, 니들 그럴 거면 그냥 중국한테 붙어 먹어. 니들이 뭔 세계보건기구야 이러면서 이 트럼프는 그냥 그 WHO 거기 뭐 이제 더 이상 돈도 지원 안 해주고 끊어버렸잖아. 그랬던 WHO가 중국에 벌벌 기던 WHO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국 제로 코로나 지속 불가능 방향 전환해야. 예. 아, 드디어 진짜 맞는 말 드디어 한마디 한다. 와, 진짜 이 아저씨가 이 말 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사무총장 이름이 어렵다고요? 아, 그냥 사무총장이라고 부르죠 뭐. 사총. 예. 이 얘기 한데 아니 2년 넘었지. 지금 뭐 2년 반이 지났는데 3년 걸렸지 거의. 자, 세계보건기구 WHO 여기 사무총장은 10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엄격한 봉쇄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는 계속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CNN 등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행태를 생각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니, 전문가 아니라도 지속이 안 된 거 알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시진핑도 알걸? 시진핑도 이거 지속 안 된다는 거 알걸요? 중국 모든 사람이 다 알걸요? 제로 코로나 안 돼. 아, 좀 세뇌당한 중국의 세뇌당한 몇몇 사람들 빼고 공산당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다 알걸? 제로 코로나 불가능하다는 거. WHO가 특정 국가의 방역 대책에 대해 공공연하게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안 그래도 WHO 지금 중국 눈치를 엄청 보는 기관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한 대여섯 살짜리 먹은 애가 아빠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데 하다 아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빠 그거 안 된다고 그만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자, 사무총장은 중국의 감염증 전문가들과 논의해 왔다면서 이런 엄격한 방법은 계속하는 게 불가능하며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엄명했다. WHO 다른 긴급 대응 팀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 문제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부분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4억 중에 한 7억은 그러고 있지 않을까? 봉쇄 풀리면 돈 있는 중국 부자들 다 이민 갈 것 같다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지금 출국할 때 있잖아. 중국 사람이 출국할 때 이게 만약에 진짜 타당한 이런 이유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여권 찢어버린대. 여권을 그 현장에서 그냥 잘라버린대요. 이게 공식적으로 뉴스로 보도된 건 없지만 어떤 이 찌라시 쪽에서 내가 봤거든. 제가 중국 그래도 중국 쪽에 이렇게 좀 이제 좀 이렇게 닿는 곳이 있어가지고 내 들었는데 어떤 지금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항구 있잖아, 배 항구,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타당한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얘 지금 외국으로 약간 도망가는 빌인데 이러면 거기서 출국 금지시켜버리고 여권 잘라버린대. 그리고 이따가 중국 얘기할 건데 진짜 가관입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 인권 문제가 왜 나왔냐?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확진자란다. 이게 양성이 나와야 이게 격리를 시키잖아. 근데 지금 거기 뭔가 이게 진짜 실적 채우는 게 있나 봐. 양성이 아니고 음성인데도 지금 다 끌고 갈라 그래. 끌고 가서 여기를 막 어디를 막 채워 넣으려 그래. 지금 음성인 애들도 다 끌고 가요. 한 아파트 단지에 한 명이 양성이 나오잖아. 그 아파트 단지 전체 다 끌고 가. 미친 것 같아. 그리고 호텔로 갑니다 이러고 딱 갔는데 텐트 몇 개 채운 게 다야. 자, 중국의 강도 높은 록다운을 둘러싼 전문가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일단 해외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가끔씩 얘기해드리는데 해외로 이민 간 중국 사람들 그리고 옛날부터 아주 진짜 80년대 90년대 그때부터 중국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이 질려서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뭐 문화 대혁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당 이런 일 처리하는 방식,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 이런 게 질려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세월이 지나고 해외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중국을 사랑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엄청 비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언론사를 차려가지고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정책, 뉴스 이런 거 가려져 있는 팩트들을 막 다 이렇게 팩트 뉴스들을 막 까발리고 주고 막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알려주고 이런 뉴스 채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제일 처음부터 거기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일단 중국 전문가들, 중국의 학자들도 계속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불만을 토로한 학자들 어떻게 됐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언론에 앞세우던 그 유명한 의사들, 아 이거 집단 이거 제로 코로나는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됩니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는 제일 부드럽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는 이제 그 전문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 삭제되고 웨이보 삭제되고 그렇게 방송에 자주 나오고 인터뷰 자주 봤던 사람이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상하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봉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저기서는 몸싸움 벌리고 난리도 아니야. 그 흰 옷 입은 애들, 그 중국의 방역 요원들 있잖아, 다 흰 옷 입고 방역복 입고 있는 애들, 그걸 중국에서 따바이라고 불러요. 따바이, 대백, 따바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시민들이랑 막 붙고 싸우고 난리야. 그게 다 불만의 목소리잖아요. 지금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심지어 이제는 어디서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그 방역 요원들 있죠. 방역 요원들이 어디 이렇게 방역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관리를 하고 그러잖아. 근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좀 양성자가 많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방역 요원들 보고 얘네들 다 이제 격리시켜 빵상병원으로 다 데려가, 격리소로 데려가 버려. 그럼 이 요원들이 그걸 집행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요원들이 그걸 집행하고 나와주고 다른 방역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 방역 요원들을, 야 니들 접촉했으니까 니들도 격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코미디 아닙니까? 방역 요원들이 그 양성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나서, 아 양성 환자도 아니야, 그냥 양성이 나온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 음성자들도 다 격리시켜요. 그 다음에 걔네들 격리시키고 다 처리하고 나가지고, 아 우리 끝났어, 일 끝났어, 다 격리시켜서 딱 돌아왔는데 다른 방역 요원들이 나가지고, 스톱, 니들 걔네들이랑 접촉했잖아, 걔네들이랑 몸싸움 벌이고 걔네들 방역 격리시킬 때 니들 가까이 갔지, 야 니들도 격리하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처음에는 그래 격리할게 이러다가 격리가 길어지는 거야. 불만이 나오고 이제 걔네들끼리 그 방역복 입은 사람들끼리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기 시작했어. 와 이거 못해 먹겠네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얼마나 유도리가, 야 진짜 멍청하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멍청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